신경외과 의사고요. 근무하고 있는 데는 가족대기일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이제까지 내용과는 약간 결이 다른 어떻게 하면 새로운 시대의 우주를 어떻게 활발하게 만들고 다시 리바이탈라이즈 시킬 것인가 하는데 꼭 학문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그 외의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상당 부분 암호화폐나 NFT나 이런 부분의 얘기가 나오는데 워낙 요즘 그것이 핫한 뉴스가 되고 상당히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왜 중요하고 우리에게 혁신하는데 어떻게 쓰여질 수 있는가에 대한 소개도 좀 드리고 이렇게 부정적인 시대 그야말로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가 좀 지나고 나면 이것이 자리를 잡고 좋은 이것이 손기능이 자리를 잡고 의료계를 혁신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예, 제가 AI 대신에 웹3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웹3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냥 모두 발언으로 짧게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번호 붙이기가 유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것에 다 번호가 붙어 있는데 웹 역시도 1.0, 2.0, 3.0 이렇게 번호를 붙이고 있고 헬스케어 역시도 1.0, 2.0, 3.0 번호가 붙이고 있는데 각자 그 입장에 따라서 번호의 의미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고 또 웹 1.0과 헬스케어 1.0이 반드시 매치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어프로크시메이션을 시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 1.0의 대표적인 말은 컨슘입니다. 소비라는 의미죠. 웹 2.0은 창조고 웹 3.0은 소유입니다. 그것이 헬스케어 1, 2, 3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웹 1.0은 대개 우리가 인터넷 시작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1990년대 시작을 해서 2000년대 초기까지 계속되었는데 헬스케어 1.0도 역시 그 시대에 처음 EHR이라는 전자의무 기록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각 병원마다 종이 없는 병원이라는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면서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이런 EHR이 전적으로 이제 호스피탈 인터넷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웹 2.0 시대가 되면 이때가 이제 한 2000년대 중반 정도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터랙션이 일어나고 이제 플랫폼이라는 말이 등장하면서 거대 기업들이 등장합니다. 플랫폼에 기반한 거대 기업들이 등장하고 이런 빅테크 컴퍼니들이 비로소 이제 자각을 갖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인터넷을 그냥 소비자들한테 맡겨둬갖고는 안 되고 이것을 내가 컨트롤하고 기업 입장에서 조정을 하면 굉장히 기업 운영에 베네핏이 많겠구나 하는 자각하에서 거대한 빅테크 기업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죠. 헬스케어 2.0은 조금 결이 다르지만 내가 이 당시의 대표적인 사건이 이렇게 자커버그가 미국 의회 청문회에 불려 나와서 치도곤을 당하고 있는 시절이 바로 이 시절의 얘기고 헬스케어로 얘기를 좀 돌리면 이때부터 상당히 의사들한테 경영 마인드라는 소위 이런 약간은 좀 그동안의 진료와는 결이 다른 것을 의사들한테 많이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이건 어느 병은 다 끝없이 다 똑같이 그랬으니까 어느 병을 특별히 블레임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의사 입장에서는 이제 소신 진료가 또 의사의 결정권이 자꾸 위축이 되고 그러던 시절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고요. 미국의 유명한 그래프입니다만은 이게 헬스케어 코스트가 급격히 늘어나는 게 오히려 이렇게 경영 마인드를 드라이브를 건 시절에 이렇게 헬스케어 코스트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밑에 노란 선이 있죠. 노란 선은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노란 선은
쉽게 말하면 의사와 의료 공급자의 목입니다. 그것은 거의 수십 년 동안 별로 변화가 없는데 뭐가 늘어났냐면 유통비용을 비롯한 이런 의료에 직접 쓰여지는 그런 비용과는 조금 결이 다른 비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이 표로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건 이 복잡계는 미국 의료보험 시스템에 페이먼트 시스템에 스키마틱 다이아그램인데 도저히 이거 뭐 알렉산더 대왕 아니면 풀길이 없는 그런 실타래처럼 엉켜 있고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런 복잡계가 어마어마한 비용을 쓰고 있는 건데 이런 복잡계를 유지하려고 엄청난 비용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돈을 벌긴 법니다. 그런데 의사한테 가는 돈은 또 의료 공급자한테 가는 돈은 큰 돈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다 누구한테 가는지 모르지만 표정 관리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죠. 네. 의사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 입장은 상당히 좀 불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부속품처럼 되어가죠. 네가 유명한 병원에 속해 있으니까 비로소 너한테 환자들이 많이 몰리고 하는 것이고 네가 잘나서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고 큰 병원 입장에서는 의사는 언제든지 하나의 부속품으로서 너 아니면 다른 의사로 얼마든지 서브스티튜션이 가능하다. 의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우한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 이거 뭐 내가 모든 리스크 테이크는 다 하고 하루 비용 다 하는데 이 베네핏은 엉뚱한 데로 가는 거 아니냐? 근데 그나마 이 베네핏이 환자한테 좋게 가면 그래도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겠는데 이게 환자한테 잘 안 가니까 자각이 생겼죠. 이런 시스템은 의사 입장에서도 아니고 소비자인 환자 입장에서도 아니라는 거죠. 올해 CES에 최초로 헬스케어에 관련된 CEO가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중요한 메시지 중에 나와 가연과 관련 있는 걸 뽑으면 의료가 이제 과학기술과 융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그래서 디지털화하고 분산, 탈중화시키고 민주화시키고 자신의 건강에 대한 통제력을 개인한테 돌려주자. 이분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까지는 환자는 이런 거대한 헬스케어 시스템에서 어떻게 보면 소외되어 있고 그들만의 리그로 환자를 소외시켜놓고 하고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을 빨리 이렇게 환자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정답인데 그래야 이게 의료 공급자에서 파워가 의료 소비자한테로 옮겨질 것이다. 이때까지는 그냥 소비자 중심 의료, 환자 중심 의료 이렇게 보는 했지만 실질적인 일이 안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렇게 의료 유통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으면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료 유통 비용을 절감해서 얻는 이익을 환자나 커뮤니티에 다시 돌려주자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러려면 생태계가 완전히 새로 구성이 돼야 되고 그때 비로소 메타버스 병원이나 웹3 병원이 그 생태계의 중심이 돼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어떤 의료 시스템의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소비자와 공급자 모든 측면에서 이익이 되는 이런 것들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존의 메가 호스피탈들하고 약간 좀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길게 보면 대형 병원의 입장에서도 이제까지 바인딩 파워 의사에 대한 말하자면 거의 의사의 입장에서는 횡포에 가까운 그런 바인딩 파워를 휘두르던 것을 이제는 어느 정도 내려놔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시대의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웹 1, 2, 3에 갈수록 병원도 역시 이제까지 행사하던 슈퍼 바인딩 파워를 좀 내려놓고 네트워크 중심의 어떤 바인딩 파워로 빨리 전환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습니다. 드디어 이제 웹3 세상이 이제 초입인데 이때 나오는 게 이제 암호화폐라든가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또 의료계에서는
EHR이 어떤 서로 사일로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 운용이 가능한 EHR과 환자가 어떤 소버레인티를 갖고 변조도 불가능한 것이 뭔가 필요하다. 그래서 블록체인과 크립토커런시가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 뭘 하기 위한 거냐?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되는 이유인데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돈과 정보의 흐름이 디지털화되지 않으면 어려운 얘기입니다. 특히 정보, 메디컬 레코드는 중요한 게 신원 인증이 확실해야 되고 무결, 인테그리티가 보장이 돼야 되고 트랜스퍼런트 해야 되고 불임뮤터블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익명성 역시 동시에 보장이 돼야 되고 시큐리티 역시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모두 만족시킬 것은 블록체인밖에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블록체인 자체가 퍼블릭에 확 아무리 중간 전장이지만 오픈을 하는 건데 그럼 내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또 하나는 페이먼트 시스템입니다.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게 어떤 시스템이 돌아가려면 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는 안 되는데 이때까지 의사들한테 지급하는 공급자한테 지급하는 보상 체계는 뭐 월급도 그렇고 피퍼 서비스도 그렇고 포괄수가제도 그렇고 인두제도 그렇고 다 현재 웹3 세상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나는 의료비 때문에 사전 건강한 상태에서 어떤 커뮤니티를 관리하지 않으면 어떤 것으로도 어포더블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의료 체계는 서스테이너블 하지 않는데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는 플레이트와 P2E 시스템 같은 것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제 4가지 요소가 굉장히 필요한 요소인데 이것은 또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4가지 요소 때문에 이제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됩니다. accountability, 그 다음에 인증, 접근성, 그 다음에 affordability 이런 것으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 accountability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accountability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앞으로는 지금 현재 뭐 한 바이알에 25억짜리 주사가 나오는 판에 이제 정부도 더 이상 이것을 감당하기 점점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초고가 의약품들이 줄을 서 있고 파이프라인이 문제는 그 초고가 의약품들이 효과가 매우 탁월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에서 이것을 해주지 않을 수 없는데 돈이 재정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기존의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만들어서 줄줄 세는 것을 최소화해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는 환자한테도 또 일반 국민들한테도 자신의 헬스케어에 대한 어떤 책임을 좀 나눠 가져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의사 의존형 환자로부터 행동하는 건강인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주 시급한데 어카운터빌리티가 말이 어카운터빌리티지 사실은 굉장히 디파인하기도 어렵고 거기에 대해서 너의 책임이 뭐라고 어사인 주기도 굉장히 쉽지 않고 또 이것을 또 측정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책임 소재를 가릴 수가 없어요. 서로 이제 미루기는 좋지만 그래서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다행히 요즘 이런 아주 첨단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본물 터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반지형 웨어러블 디바이스인데 이 속에 보면 온갖 센서들이 다 있어서 이렇게 수면이라든가 체온이라든가 심박수, 산소 포화도, 호흡수, 운동, 스트레스 온갖 그 데이터들이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 생체 신호는 물론이요 수면도 관리하고 감염병도 관리하고 만성질환도 관리하기에 매우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간단한 그 블루투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어떤 AP를 이용해서 관제하기도 아주 편해집니다. 그래야 커뮤니티 드리븐 헬스케어로 집단적으로 건강할 때 환자들을 관리가 환자가 아니라 일반 건강한 사람들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제가 사는 곳이 인천이라서 특정 도시로 좀 너무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인천 광역시 같은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여기에 1차 프라이머리 피지션들이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노드로서의 역할을 프라이머리 피지션들이 하면서 자기가 할당된 커뮤니티를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private public relationship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고요. 예, 이렇게 이제 하나의 대시보드인데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면 이렇게 중증 관리 사람들, 독거노인이라든가 나이 많은 노인들 이런 사람들을 쉽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확장하면 이것이 하나의 메디컬 커맨드 센터로서의 역할을 확장할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중요한 인증 문제입니다. 인증이 왜 중요하냐?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시큐리티도 중요하고 프라이버시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내 거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내 거라는 증명이 안 되면 의사는 처방은 물론이고 진단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바로 내 거요 하는 일이 있어야 바로 이런 악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데이터의 저장인데 데이터의 저장은 분산 저장한다는 게 말이 그렇게 쉽지가 않고 불러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환자 하나 진료하는데 MRI, 제 같은 경우에 MRI 하나 다운받아서 보려고 하면 30분을 기다려서야 진료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합과를 비롯한 아주 기술들이 너무 발전을 해가지고 거의 리얼타임으로 내려받아서 분산 저장된 어떤 사람들의 의료 기록을 안전하게 내려받아서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NFT화 해야 됩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쌓이면 이것을 NFT화해서 사람들이 자기 데이터에 대한 어떤 서브레인티를 강화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다만 문제는 이 양도가 가능해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요즘은 소울바운드 토큰이라는 신기술이 올해 논문이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은 NFT 약점인 나라는 것을 갖다 다른 사람들 양도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영혼이라는 소울이라는 단어를 붙인 것 같은데 이거 SBT하고 NFT를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면 의료계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새로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용화 암호 기술입니다. 우리가 내가 내 데이터를 오픈시키고 또 내 데이터의 서브레인티를 갖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파일가나 릴리나 이런 대형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거기에 대한 마이크로 리워드라도 이 데이터의 산출 근거지인 나에게 조금은 리워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은 이 프라이버시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이렇게 동용암호 기술을 사용하면 프라이버시를 완벽하게 지키면서도 내 데이터를 어떤 연구에 진료에 제공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용암호 기술도 역시 타임 래깅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그래도 그 문제도 최근에 해결이 됐습니다. 다만 문제는 아직도 윤리적인 문제가 많아서 이렇게 인간의 정체성을 갖다가 화폐화하거나 수익화하는 게 정말 옳은 일이냐 하는 데는 알기는 많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심각하게 디스토피아의 어떤 시작점이 바로 이런 게 아니냐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악의 속에서도 세상은 끊임없이 발전을 하고 이미 웹5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잭도치 같은 사람들은 아주 희한한 얘기를 웹2 더하기 웹3가 웹5다 이렇게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작품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중에 벌써 어떤 사람들은 서구파사하고 웹6를 얘기하고 있고요. 세상은 그냥 갑니다. 그다음에 액세서빌리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내가 좀 돈이 좀 있고 또 건강만 하면 행복한 노후 사업을 누릴 수 있었는데 지금 디지털 리터러시가 떨어지면 돈과 건강이 있어도 살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이거 얘기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디지털 리터러시를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디지털 리터러시가 없으면 사실 병원 예약도 힘들고 병원 가서 진료비 내기도 힘들고 치료받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쉽게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더 큰 문제는 개발도상국들이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디벨롭드 컨트리들은 사실은 인구 폭발적인 노인들의 폭발적인 증가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앞으로. 근데 이 디벨롭드 컨트리에서는 노인들의 폭발적인 증가가 어마어마하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한 20억 가까운 인구들이 앞으로 개발도상국의 노인 인구로서 더 늘어날 텐데 이 20억 가까운 사람들은 아예 뱅크 어카운트조차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웹3 세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빨리 이렇게 디지털 월렛을 보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웹3 세상에서는 이 월렛이 없으면 홈리스나 마찬가지 치고 더질지도 모르겠다는 가tum이고 점점 이것이 디지털 리터러시 때문에 그 격차가 생기는 게 큰 문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또 손쉬운 디지털 리터러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메타버스가 한 대안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작년에 메타버스 닥터 얼라이언스라는 것을 창립을 했고 A자는 거꾸로 해놨는데 여기 한번 뒤집어보자는 뜻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는 디지털 전환을 하려고 한 겁니다. 메타버스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웹3의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이 출범식 장면이고 그런 코퍼레이션한 기업들이고 재미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료를 한 건 아니고 모의 진료를 했었고 많은 의사들과 의과대학 교수들 또 의대 학생들이 참여해서 모의 진료를 했습니다. 이분 다시 등장하는데 바로 디지털과 탈중앙화와 민주화를 하고 본인의 통제력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든 겁니다. 인천시에도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웹3 병원을 한번 만들자. 메타버스 헬스시티를 중심으로 웹3 병원을 두고 다원을 위해서 세계 최초로 혹시 분산된 지배구조를 가진 그런 병원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젊은이들하고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현재는 모의과대학의 본과통합원으로 있으면 공부도 하면서 자기 스타트업도 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청년입니다. 이런 청년들이 이렇게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병원 구축의 건설업자라고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스스로 합니다. 이 친구가 만들어준 진료실이고 또 하나는 이제 디지털 화폐인데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이런 메타버스 공간에서 디지털 공간에서 화폐가 소위 말하는 피아트 머니가 통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화폐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하나는 케어 네트워크인데 이렇게 칠레 같이 남미의 그 어려운 데는 스페셜리스트 숫자가 굉장히 부족하고 접근성도 떨어집니다. 이런 데서는 거의 이런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환자의 접근성을 크게 올리고 전문성도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닥터 또 닥터 간에 어떤 케어 네트워크를 쉽게 구축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어포더빌리티인데 원래 반드시 필요하고 앞으로 세상이 좀 정리가 되면 이것도 WAS, WAS, 월렛 에서 서비스가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디지털 화폐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을 사실은 생태계 흐름이 간단치는 않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뒤에 반드시 이런 엄청난 인프라가 뒷받침이 되어야 이게 가능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이미 그런 기술들이 우리 옆에 와 있고 이미 구축을 하고 있고요. 결제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제 8비트짜리 아바타인데요. 이게 뭐 8비트지만 여기에 온갖 게 다 들어있습니다. 어카운터빌리티, 데이터에 관한 문제가 들어있고 인증에 관한 문제가 들어있고 접근성에 관한 문제가 들어있고 또 지불에 관한 문제, 프라이버시